예. 2학년 다니기 시작했으면 다니는 거고 학교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미 알았으면 진작 안 갔겠지. 근데 나중에 그래서 학교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중에 보내지 마 학교를. 예? 그런데 너희 자식들이 보내지 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자, 어디 할 차례시냐? 그러면은 좀 더 밝지 않냐? 바꿔. 그래서 기계를 바꾸니까 참 좋네. 자, 26번. 스톤워커스, 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렇게 가로를 묶으면 되겠지. 그 사람들은 created these gargoyles 그러면은 자, 이 뭘 만들었대? 가구이를 만들었대. 밑에 나왔지? 홈통 주둥이를 만들었는데 in medieval times 그러면은 중세시대 때 여기까지가 끊어지고 그러면 진짜 주어도 누가 주어가 되고 stoneworkers가 주어가 되고 동사를 봤더니 아가 동사야. 걔네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여지기를 그러면은 얘네가 일단 문제 핵심 뭐냐면 to represent 그러면은 무슨 형태? 단순 형태 투부정사가 되고 to have represented 라고 써져 있으면은 완료 형태의 투부정사가 돼. 그러면 전체 문장의 동사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앞문장의 동사는 누가 동사냐면 are가 동사야. 그럼 앞문장의 동사의 시제는 뭐고? 현재고 얘네들이 그들의 친구를 나타냈다는 것은 언제 이야기고? 중세시대 때 이야기고 여기서 뭐라 써 있으니까 in medieval times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투부정사로 고쳐진 저 동사가 앞문장에 나와 있는 동사인 a보다 시제가 한 시제 앞선다 이 말이지. 한 시제 앞선 경우에는 무슨 시제를 쓰는 것이다? 완료형 시제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to have represented를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어디 계속 풀었던 내용이고 27번 After few minutes 몇 분이 지난 다음에 one of the men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picked out 바깥을 훔쳐보았고 그리고 saw 보았습니다. A firefly 불나방이 방 근처에 날아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이 말이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saw가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 얘가 목적어 불나방이 날아다니다가 맞아 불나방을 날아다니다가 맞아. 불나방이 능동이니까 ing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about은 여기서 방에 대해서란 뜻이 아니야.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장소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주위에 란 말로 쓰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방 주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8번 When it comes to teach kids 틀렸네. When it comes to는 어디서 많이 물어보는 표현이야? 수능에서.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to에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when it comes to에 나오는 이 to와 해석을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to가 뭐뭐에라고 해석되어지니까 전치사 to여서 ing 그 다음에 뭐뭐에 더해서 게다가란 표현으로 뭘 쓸 수 있다? in addition to를 쓸 수 있다. 이 to도 뭐뭐에 더해서니까 전치사 to다. 그러니까 둘 다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동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동명사가 뭐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명사니까. 그러니까 동명사가 나온다라고 외우지 말고 명사가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하면 동사를 명사로 고쳐서 뭘로 고친다? ing로 고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 teaching으로 고쳐야 돼. 왜냐면 뒤에 kids를 갖다가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명사여야 돼. 명사는 명사인데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명사가 누가 있다고? 그게 동명사가 있다고. 일반 명사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teaching으로 고쳐야지 맞겠다. 29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지. stop 다음에 투부정사냐 stop 다음에 ing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해석을 해봐. 걱정하기 위해서 멈춰라. 가 맞을까?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가 맞을까?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가 맞겠지. 근데 그렇게 많이 뭐에 대해서 누가 혹은 what you appear to be 네가 누구로 보일지 그리고 너의 직업이 무엇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걱정하는 것 자체를 멈춰보아라. 대신에 put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넣어라. 뭐에? expressing 표현하는 것에 then you are a unique and important person 당신이 독특하면서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너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 라는 뜻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stop 다음에 투부정사냐 stop 다음에 ing냐 문제인데 뭘로 풀어야 된다고 이것은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야. 넘어가서 보면 30번 문제 The doctor 의사는 put him 그를 under sedation 이라고 쓰여있지. 그러면 sedation은 안정이란 뜻이야. 안정하에 위치시켰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를 안전된 상태 하에 위치시켰으니까 전치사 under를 썼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다. 이것은 당연히 맞는 표현일 것이고 for rest,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제는 because of에 관련된 문제인데 because냐 아니면 because of냐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봤던 문제일 거야.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끝나는 자리에 있는 품사가 진짜 품사야.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이때는 누가 진짜 품사라고? 끝나는 자리에 붙어있는 오브가 진짜 품사라고. 그래서 얘가 전치사니까 합해서 뭐가 된다고? 합해서 전치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뭘 써줘야 돼? 명사를 써줘야 되겠지. 명사. 그럼 뒤에 봤더니 his great loss, 그의 엄청난 손실인데 피해 손실이래. 그렇다면은 his great loss라고 하는 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명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 맞다 틀리다? 맞다 라는 이야기야. 자, when he woke up, 그가 일어났었을 때, 그러나 그는 insisted on, 계속해서 allowing, 허락했는데 뭘 허락했어? to go immediately, 그러면은 즉시 가도록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했대. 뭐 하라고? 허락하라고 고집을 했대. As he had a TV appointment that evening,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그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TV에 출연할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여기서 봐라. on이 품사가 뭐지? 전치사야. 그 다음에 allowing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 것이야? ing, 동명사가 튀어나온 것이야. 근데 전치사하고 동명사 사이에, 즉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의미상의 주어가 안 보인다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인 누가? he가 이 동명사의 주어로 쓰였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네. 그럼 다시 한번 문장을 봐봐. 의사가 그를 안정된 상태하에 집어넣었대. 왜냐면 엄청나게 혈액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은 의사야 아니면 환자야? 환자지. 그러면 환자가 깨어났을 때, 그러나 그 환자가 주어야. 계속해서 환자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고집을 피웠는데, 지가 허락한다고 고집을 피운 거야? 허락받는다고 고집을 피운 거야? 허락을 해주라고 고집을 피운 거야.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허락을 한 게 아니라 허락을 받겠다, 허락해주라고, 그러면은 being allowed, 지가 허락을 받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다라고 쓰는 게 맞다고.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걸 보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인 환자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봤더니 환자가 지가 지금 당장 나가도록 허락해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지가 허락한 게 아니라 뭐 한다? 허락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능동형 동명사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수동형 동명사가 나와야지 맞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겠지. 근데 이게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에서,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왔고 동명사가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해. 왜냐하면 각각의 투부정사든지 동명사든지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불러봐. 단순형, 능동형. 두 번째, 단순형, 완료형. 세 번째, 단순형, 수동형. 네 번째, 완료형, 수동형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를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a gate blocks the bus from a group of nervous runners.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심하라고 해. 자, 봐라. 게이트가 차단시켰대. 뭘 차단시켰대? 흥분한 황소들이 뭘로부터 나오는 것? 황소들을 뭘로부터? 물인데 긴장한 주자들의 무리로부터 게이트가 차단을 시켰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감정 관련 동사를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로만 구별한다면, 지금 얘가 감정 관련 동사인데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건 뒤에 나와 있는 불스야. 불스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ng를 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크게 당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 관련 동사가 사람을 수식할 때 PP, 사람이 아닌 걸 수식할 때 ing, 이것은 80% 정도만 통하는 이야기라고 해. 그냥 원래 푸는 게 좋다고. 원래 방식으로. 원래 방식으로 푼다면 감정 관련 동사는 가장 중요한 게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그래서 excite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 흥분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다? 흥분시키다 라는 뜻의 표현이라고. 그러면은 문이 차단시켰는데 황소인데, 황소가 흥분시키는 황소야, 흥분당한 황소야? 흥분시킴을 당해서 흥분한 황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흥분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지 맞다? PP 형태를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해봐. 원래 excite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흥분시키다. 그럼 흥분하다는 뭐라고? 흥분시킴을 당해야 흥분해. 그러니까 흥분하다 이퀄 흥분시킴을 당하다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뭘로 써야지 맞다고? 수동 형태의 말로 써야지 맞는 표현이라고. surprise가 무슨 뜻이야? 놀라게 하다야. 그럼 놀랬다는 뭘로 써야 된다고?
수동 형태로 써야 된다고. 왜냐면 놀라게 함을 당해야 놀랜다는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됐지? 예. 자, interest가 무슨 뜻이야? interest가 재밌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재밌게 함을 be interested, 재밌게 함을 당해야 뭐 하는 것이야? 재밌다는 것이지. 그럼 재미있다. 내가 재미있었다.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무슨 태로 써야 된다고? 수동 형태로 써야지 맞다고. 이게 왜냐면 감정 관련 동사가 전부 다 무슨 뜻이니까? 타동사의 의미로만 쓰이니까. disappoint가 무슨 뜻이야? 실망시키다. 실망했다 어떻게 써야 돼? be disappointed. 이게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실망시킴을 당해야 실망하는 것이니까. 질릴 때까지 해야 돼. 질릴 때까지. 보어가 무슨 뜻이야? 따분하게 하다. 내가 따분해졌다 어떻게 써야 돼? I was bored. 나는 따분해졌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scare가 무슨 뜻이야? 겁주다. 타동사니까 겁을 먹게 하다. 즉 겁주다 라는 뜻이야. 엄마 나 무서워요. 외국 영화 보면은 3살짜리들이 졸라 영화 잘하거든? 그지? 뭐라 그래? Mom, I'm scared 라고 하잖아. 그 어린애기들이 무슨 태를 쓰고 있어 지금? 수동태. 그지? 왜냐면 겁주다가 아니라 겁줌을 당했다. 그래서 나 겁 먹었다니까 무슨 태로 써야 된다고? 수동 형태로 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감정 관련 동사가 타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 PP 사람이 아닌가 ING 이렇게 외우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32번 still. 여전히 맞냐 이거? 맞지? 32번 Having witnessed his incredible triumph, I couldn't help but wonder what his next challenge would be. 그러면은 자, 요 문장 구성을 봤더니 이제 내용이 바뀌네. 컴마 찍고 오른쪽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 앞에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접주동이 필요한데 접주가 없어.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뒷문장부터 해서 해보자. 나는 couldn't help but, cannot help but이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 동사 원형이 나오겠지. 나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이 그의 다음번 도전일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컴마 찍고 오른쪽에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왼편에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속사하고 주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다? 주어하고 관계를 따지는 문제를 푸는 것이다. 뒷문장 주어를 앞문장 주어로 가져가 본다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뒷문장 주어가 누구지? I야, I. 그러면 내가 목격한 거야? 목격을 당한 거야? 그의 트라이엄프가 뭔데? 승리란 뜻이야, 승리. 그럼 내가 그의 승리를 갖다가 믿을 수 없는, incredible은 무슨 뜻이고? 믿을 수 없는 승리를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다음번 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뒤에 PP는 나왔다. 여기 빨리 앞에 쳐다봐. having PP가 맞냐? being PP가 맞냐? 이 문제야. having PP가 맞냐? being PP가 맞냐가 문제인데 having PP는 일단 태봐보자.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근데 단순형이야 완료형이야? 완료형일 뿐이야. 시제가 한 시제 앞섰을 때는 having 플러스 PP를 쓰는 것이지 PP가 나왔다고 수동이 아니라고. 시제만 한 시제 앞섰다 뿐이라고. 시제가 한 시제 앞서고 수동이면 어떻게 써야지 맞지? having been PP가 맞아. 시제가 한 시제가 앞서고 수동이면 having been PP. 근데 시제만 앞서고 능동이면 어떻게 쓴다고? having PP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being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수동이고 시제는 같은 시제 다른 시제? 같은 시제. 수동이면서 무슨 형이야? 단순형 시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뒷문장조로 앞문장조로 가져가봐. 내가 봤대. 그러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요? 능동이니까 뭘 쓰는 게 맞아? having PP를 쓰는 게 맞아. 그래서 having witnessed 라고 쓰는 게 맞다고. being witnessed를 써버리면 목격 당하다라는 뜻이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예. 그러니까 의외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걸 수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having PP는 수동이 아니고 능동인데 시제만 시제 앞설 뿐이다. being PP 내지는 having been PP가 수동이고 being이나 having been은 뭐가 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PP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조건 수동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having PP가 수동인 건 아니다. 이건 완료형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지? 이해되냐? 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되지? 야, 눈 떠. 왜 이렇게 전부 다 잠온 애들이 일어서라 했다 이제. 오늘부터 약간 졸다가 걸리잖아 오늘부터. 여기 나와서 선생님이 마이크를 줄 거야. 그럼 또 녹음 다 될 거야. 노래 시킬 거야 노래. 노래 시키고 옆에 애가 졸았다?
그러면은 존에게는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 옆에게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춰야 돼. 알겠지? 예. 오늘부터 법칙이야. 존에게 걸리면 이게 여지없어. 무조건 노래 부르기 시킬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알겠어? 예. 자, 33번.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거든. 예? 이게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그 방학 동안에 지금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은 너희는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예? 근데 객관적인 수치상 봤을 때 열심히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을 좀 버리고 그 다음에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또 이제 어차피 여기는 학원이고 장사하는 데 아니야. 그지? 학원이고 장사하는 데다 보니까 그 모 학원을 보니까 서연아 깨? 조지 말고 노래 불러야 돼. 조다 걸리면. 자, 모 학원을 딱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 어떤 학원은 뭐 2주에 한 번씩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막 노트를 뿌려주고 있더라고. 그런 학원들도 꽤 많아 지금. 아니면 학원 홍보물 뭐 물티슈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뭘 막 갖다 준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생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몇 명이나 들어올까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사은품을 막 뿌려줘. 그러면 새로운 애들이 학원에 몇 명이나 들어올까? 많이 들어올까?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광주에서 학원 개원했었을 때 학원 개원을 해서 오픈하자마자 300명이 넘었거든. 들어온 아이들이. 그런 방법은 있어. 300명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학원을 열자마자 300명 넘게 한 360명 들어왔을걸? 그렇게 개원했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준다면 나중에 내가 학원 촬영을 이렇게 해봐. 첫 번째, 강사가 굉장히 좋은 강사들을 써야 돼.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강사들 다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졸라 비쌌겠지. 두 번째, 버스를 갖다가 7대 정도 렌트를 했어. 45인승 버스를. 그걸 랩핑을 시켰어. 랩핑비가 350만 원이 하나당. 버스 하나 렌트하는데 버스만 렌트하면은 렌트비가 200만 원이고 기사비가 18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한 대당 380만 원. 그럼 그 곱하기 7 해봐. 그렇게 하고 나서 랩핑이 뭔지 알지? 버스를 광고판으로 도배시켜버리는 거. 아파트 광고하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들 있잖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MBC하고 KBS하고 SBS에 TV 광고를 때렸어. 그리고 이것도 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협찬을 했어. 후원. 그 뭐 10만 원씩 맨날 뭐 어떻게 당첨해서 주는 거 그거 하고 그렇게 했더니 360명 모이더라고. 근데 나간 돈을 계산해 봤더니 한 5억 가까이 나가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 쓰면은 360명은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본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근데 그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또 이제 한번 알아봤어. 여기 알아봤더니 뭐 얼마 정도가 드냐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 한 2,000권, 3,000권 만드는데 5,000권이었구나. 5,000권 만드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뭔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본 거야. 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이것은 학원은 장사라고 나 얘기했지. 장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친구를 데리고 오면 학원에 한 명이라도 친구든 동생이든 괜찮아. 데리고 오면 영어 수강료를 10만 원을 할인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내준다고 해. 근데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갖다 15만 원만 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엄마가 용돈을 많이 안 줘서 저는 그냥 돈으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학원비는 그냥 결제하고 10만 원을 가져가면 돼. 근데 이건 딱 한정이 돼 있어. 20명만 해줄 거야. 왜냐면 내가 원래 쓰기로 했던 그 돈의 액수 내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20명까지. 근데 혼자서 20명을 데리고 와버렸다. 걔가 다 가져가면 돼. 200만 원. 그러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모집을 잘 해봐라. 이 말이야. 자, 33번. 장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33번 봐보자. 유효기간은 언제부터냐면 그러니까 가장 재수없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 이번 주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야. 제일 재수없겠지. 이번 주는 아니야. 나 기간은 정해져 있어. 나도 손해보는 짓거리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딱 2주 정도? 이 정도 기간 내에서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자, 33번. This period of time. 시간의 이 기간. 근데 그때는 어떤 기간이야? 팀이 have different numbers. 각기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각기 다른 수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기간에 그 기간이 is called야. 그러면은 해석할 필요 없지. 뭘 해석할 필요 없어. 컴마 해석할 필요 없어. 컴마. 해석할 필요 없고 이 기간이 얘가 주어야. 이 기간이 is called
불리워집니다. 뭐라고 불리워져? 파워 플레이라고 불리워진대. 그리고 제공하는데 an excellent mutual opportunity 그러면은 훌륭한 어떤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말이야. 훌륭한 기회는 기회야. 근데 어떤 기회일까? 자, 첫 번째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 훌륭한 점수 따는 기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누구에게? 더 큰 팀에게 훌륭한 점수 따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말이 들어가지 맞거든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점수 따는 기회라고 하는 건 기회가 점수를 따는 거야? 아니면 점수를 따기 위한 기회야? 점수를 따기 위한 기회라고 해서 그래. 점수를 따기 위한 기회. 그러면 이건 분사가 아니네. 얘가 답은 답인데 이때는 얘가 분사가 아니라 뭐야? 동명사야 동명사. 분사가 아니라. 왜냐면 분명히 선생님이 옛날에 동명사가 뭐처럼 쓰일 수 있다? 형용사처럼은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동명사가. 동명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뜻이 전부 다 어떤 뜻이라고?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점수를 따기 위한 기회라고 해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스코어링은 뭐가 아니다?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스코어링 opportunity, 스코어링 포지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수 따기 위한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명사가 아닌 뭐다? 현재 분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4번 Assumed that all you said gold and money, the gang went to the house and demanded that the women turn over what they had, but they had nothing 라고 쓰고 있어. 자, assumed that 가정하면서 모든 유태인들이 금과 돈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고서 컴마에 깡패가 들어갔대. 그러면 컴마 찍고 오른쪽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 컴마 왼편에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 근데 접속사 주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 뒷문장 주어인 깡패를 앞문장 주로 가져가봐. 깡패가 가정한 거야? 가정을 받은 거야? 가정하고서 지가 가정한 것이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수동이 아니라 뭘 써야 돼? 능동이지? 뭐 어떻게 써야 돼? assuming 이라고 하는 ing를 갖다 붙여야지 맞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지가 가정한 것이니까. 지가 가정하고서 깡패는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안으로. 그리고 demanded 요구했대.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이야기해보자. demand가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요구하다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했고 대절 내 해석이 여자들이 건네줘야만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석돼 해석 안 돼. 맞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건네줘야 한다라고 요구한 거야. 그럼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demand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했고 대절로 해석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절로의 동사를 어떻게 써야 돼?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should를 생략한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다. 이건 뭐에 나왔지? 조동사 should의 특별용법편에 나왔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should turn over 내지는 should를 뺀 turn over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맞는 표현이다. 요것까지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야기냐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다. 대절로의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대절로의 동사 형태를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네, 오케이. But 그러나 they had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일단 1번에서 분사구문에서 틀려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35번 The melting of the Himalaya glaciers 히말라야 빙하에 녹는 것은 그럼 주어는 뭐가 주어야? The melting이 주어야. 그것이 자 is predicted 예측이 되어지기를 to increase 증가시킬 것인데 flooding 홍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홍수는 따라옴을 당하는데 뭐에 의해서? 물 부족에 의해서 따라옴을 당합니다. 이 말이면 뭐지? 홍수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홍수 뒤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물 부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over a million people in Asia 아시아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물 부족이야. 그럼 여기서도 예를 꾸며주고 있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분사가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물 부족은 물 부족인데 현재 분사가 맞느냐 과거 분사가 맞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물 부족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다가 맞아 물 부족을 영향을 끼치다가 맞아
물부족이 능동이니까 뭘 쓰는 것이다? ing, affecting을 갖다 붙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f unchecked, stress can lead to a number of health problems. 자, 컴마 찍고 오른쪽에 스트레스가 이끌 수 있는데 수많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끌 수 있습니다.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컴마의 왼편에 접속사, 주어 동사야. 접속사는 보여 안 보여? 보여. 누가 접속사야? if가 접속사야.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만 알아채었으면 전부 다 뭔 문제라고? 주어의 일치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된다. 뒷문장 주어인 I를 앞문장 주로 가져가봐. 내가 놔둔 거야? 아니면 놔둠을 당한 거야? 아, 내가 아니구나. 스트레스가 주어구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지가 놔둔 거야? 놔둠을 당한 거야? 놔둠을 당한 거지. 스트레스가 남겨진다면 이란 뜻이니까 지가 남긴 게 아니라 남겨진 것이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구나. 그래서 뭘 써야지 맞다? 랩트를 써야지 맞다. 스트레스가 남겨지기를 어떻게 남겨진 거야? unchecked. 그러면은 자, 손 쓰지 않고 내버려져진다면,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수많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headaches, 두통, feelings of despair, 절망감, lack of energy, 에너지 부족, 혹은 nervousness, 긴장감, 이런 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뒷문장 주어인 스트레스를 앞문장 주어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스트레스가 지가 남긴 게 아니라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필편투로 쓰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야. 37번 unfortunately, 불행히도 cramming, 벼락치기 공부를 위한 표현이지. 벼락치기는 does not produce,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뭘 만들어내지 않냐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의 문제에서 얘들이 꾸며주는 게 이 결과야. 결과가 바라다야, 결과를 바라다야. 결과를 바라다. 바래어지는 결과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구나. 그래서 뭘 쓰는 게 맞다? desire D라고 하는 B편트를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자, 38번 가보자. It is the picture of Mother Teresa. 여기서 mother는 엄마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테레사 수녀지, 수녀. mother가 대문자로 나왔을 때는 수녀님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자, 테레사 수녀님의 사진이, 근데 그것은 테레사 수녀님의 사진인데 그 다음에 리시빙이냐 리시브드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현재 문사냐 과거 문사냐. 그럼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은 거야? 테레사 수녀를 노벨상을 받은 거야. 테레사 수녀가 능동이니까 뭘 써야 돼? ing. 그래서 receiving, 받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사진입니다 라는 뜻이야. 39번 An enormous amount of computing time on robot might finally recognize the object as a table 이라고 써있지. 뒷문장에서 보면 로봇이 아마도 마침내 recognize, 인식하는데 the object, 그 물체를 as a table, 테이블로 인식할 겁니다 라는 뜻이야. 컴마 찍고 오른쪽에 로봇이 주어 might finally recognize 에서 might recognize가 동사. 그럼 컴마 왼편에 뭐가 필요하지? 접속사 주어 동사. 접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뭘 써야 돼? 분사구문. 뒷문장 주어인 로봇을 앞문장 주어로 가져가봐. 로봇이 엄청난 시간을 쓰다가 마저 로봇을 엄청난 시간을 쓰다가 마저 로봇이 엄청난 시간을 쓰다. 능동이니까 뭘 쓰는 게 맞다? ing. 그래서 spending을 쓰는 게 맞는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지. 앞으로 미래 세계가 그래서 로봇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며칠, 한 3주 됐나?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현재 없는 직업, 그 중에 70%는 현재 없는 직업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그 발표된 거 봤어?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됐었을 때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될 아이들이 70%래. 현재 있는 아이들 중에서. 현재 있는 직업 중에서 사라질 직업들이 꽤 많다 이 말이지. 근데 새롭게 등장할 직업의 후보군들은 다 어딨냐? 거기서 발표된 바에 따르자면 컴퓨터 쪽, 그 다음에 수학 관련 쪽, 이쪽에서 많이 생기게 될 거네. 컴퓨터하고 수학 관련 쪽에서.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일단은 현존하는 직업 속에서 살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을 쪽 직업이 하나 있지. 뭐 사교육, 응?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사라지겠냐? 안 사라지지. 언제부터 있었는데? 조선시대부터 있었잖아. 응? 몰라? 이황이 뭐 차렸어? 학원 차린 거 아니야? 이황이 얘들이 전부 다. 뭐 서원이 학원이지 뭐 그때부터. 구제학당 뭐 만들 뭔 사학 뭐 이거 나오잖아 그거. 그래서 과거 시험도 그때부터 지방에서 학원 출신들이 합격을 많이 하더라 그 말이잖아. 요즘에 그리고 또 뭐 공직에 가려면 뭐 어디 다녀서 애들이 학원 다니지 뭐. 너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나중에 대학 가면 학원 졸라 많이 다녀야 돼.
대학 가면 다니는 길로 끝난 게 아니야. 직장 다닐 때 다녀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쪽 직업은 망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니까 뭐 자기가 망할 일은 있겠지만 이 직업이 사라질 일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라. 대학 가면은 누구가 무슨 학원 다닐까? 토익 학원 다니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가려면 유학 가려면 토플 학원 다니겠지. 대학원으로 유학 가려면 GRE 가르치는 학원 다니겠지. 어쨌든지 영어 쪽 학원은 무궁무진해. 공무원 시험 보려면 공무원 학원 다니겠지. 그지? 내가 과가 마음에 안 들어. 약대로 가고 싶어. 그러면 피트 전문학원 다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생물학과인데 의대로 가고 싶어. 미트 전문학과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난 치과의사가 되고 싶어. 피트 전문학과 가야 돼. 피트 전문학원. 그러니까 미트, 피트, 디트 이런 게 있어요. 아, 디트지, 디트. 피트, 미트, 디트 이런 시험들 알아? 이게 약학 전문대학원 시험, 의학 전문대학원 시험, 치의학 전문대학원 시험이야. 얘네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너 이과인데 이걸로 너가 갈 수도 있어. 2년을 필수적으로 대학을 나와야 돼. 대학 2년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이과 하는데 현재 점수로 내가 의대나 치대를 갈 수가 없다. 내지는 약대를 갈 수가 없다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게 좋냐면 화학 관련과나 생물 관련과를 가는 게 굉장히 좋아. 왜냐면 생물과 화학 쪽의 과목들을 다 들어야 돼. 이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고 나면은 미트, 디트, 피트 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돼. 보통 경쟁률이. 게다가 뭐 당구대 같은 경우에는 충남생들, 충남 지역의 고등학교 나온 애기들 특별 전형이 있어. 이쪽에.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나오면은 우수 전형 대상자로 뽑혀가지고 수시로 정시 수시 따진다면 수시야 수시. 수시로 되는 거고. 게다가 토익 점수가 900점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특별 전형 대상이 돼. 특별 전형 대상이 돼서 얘네들이 2대 1도 안 돼 경쟁률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 보는 시험이 수능하고 비슷하게 5개 영역이 있어. 근데 5개 영역이 뭐 화학, 유기화학, 생물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요 중에서 5개 과목 중에 3과목이 전국적인 점수에서 30% 안에 들면 합격이야. 영어 점수가 높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나오면 뭐예요? 의사가지. 지금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꽤 많다고 요즘에. 그러면 약학 전문대학원 나오면 뭐예요? 약사가지 뭐해 애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라도 학원을 다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취업했다. 지금 취업하면은 일반 대기업 다니는 애기들이 노는 줄 알아? 걔들 몇 시에 출근하는데? 너가 지금 피곤하다 생각하지? 절대 피곤한 게 아니야. 에?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 선생님 나이 또래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몇 시에 출근하냐면 보통 5시 반에 출근해. 에? 5시 30분에 출근해서 어디 다니게? 일본어 학원 다녀 애들. 에? 기업체에서는 일본어 못하면 잘리니까 일본어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5시 반에 나가면 보통 서울에 있는 데에서도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뭐 1시간 넘게 걸리거나 막 그러잖아. 운전하고 다녀도. 그러면 끝나고 나서 출근해. 그래서 6시에 퇴근해. 어디가? 영어학원 내지는 중국어학원 다녀. 응? 왜? 중국어나 영어 못하면 또 잘리니까. 대기업체가 이래. 이게 문제야 지금. 워낙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르는 것도 금방 잘라. 자르는 것도. 왜냐면 뭐 보충한 애들 엄청나게 많거든. 지금 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그냥 금방 자르고 막 이래. 그러니까 끝내 이러고 다녀야 돼.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될 건데 웃기지 마. 삼성병원 의사들 맨날 토익 시험 봐. 그러니까 걔들도 토익 시험 봐야 돼. 물론 삼성이나 현대가 들어갈 때는 편하게 들어가겠지. 승진할 때 뭐 필요해? 토익 점수 필요해. 토익 점수. 그러니까 너가 40대 먹어서도 토익 공부해야 되고 50대 먹어서도 토익 공부해야 되고 점점 승진할 때마다 점수가 한정이 돼 있어. 근데 그걸 한번 놓치잖아? 탈락이야 그냥. 거기서 탈락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죽을 때까지 학원 다녀야 될 거라 아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고? 영어가 가장 중요하고. 수능 영어 공부했다가 서울대 연대고대 가는데 토익 점수 안 나와갖고 토익 학원 다니는 애들이 졸라게 많아요. 왜냐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놔서. 수능 점수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보면 영어의 수준을 따져보면 가장 대표적인 영어가 이거지. 잘못 썼다.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게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이야.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 수준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야. 기본 수준. 요것보다 떨어지는 시험이 뭐냐면 Test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이게 토익이라는 시험이야. 요거 인정해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외국에서는 몇 점이라고 해봤자 인정 안 해줘. 이거니 인정받지 못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이 아니고, 요것보다 어려운 시험이 GRE라는 시험이 있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야. GRE는 이건 여러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평생 동안 너가 안 마주칠 시험일 수도 있고,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익보다 더 밑에 있는 수준의 시험이 수능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단계가. 그러니까 수능 만점짜리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토익 시험 보면 600점도 못 넘어. 보통 700점 넘기 힘들어져. 700점 700점 그 정도 가까이에 나오는 거고, 요 사이에 껴져 있는 시험이 Test of English Proficiency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것의 약자에 TEPS라는 시험이 있어. TEPS는 800점 넘으면은 굉장히 영어 잘하구나 이렇게 인정해줘. 900점 좀 넘으면 900점 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별로. 근데 TEPS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디에서만 이것도 인정받는 시험이냐면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시험이야. 왜? 서울대학교에서 낸 시험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단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영어 공부는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몇 개를 외워야 된다고? 25가지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좋은 말 할 때. 알겠어? 네. 자, 이것도 봐보자. Many other sports. 많은 다른 스포츠들은 are more dependent on. 더욱더 의존하고 있대, 훈련에. 그리고 기술에. 그리고 anyone. 누구든지 간에 얘가 주어야. 그 다음에 a well-structured and appropriate training program. 여기까지가 얘가 동사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뭘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해석을 해봐. 누군가가 잘 조직되고 적절한 훈련을 따라가다가 마저 누군가를 훈련을 따라가다가 마저 누군가가 훈련을 따라가다. 능동이지. 그러니까 뭘 써야지 맞아? ing. 그래서 following을 써야지 맞는 표현이겠다라는 이야기야. 주어 동사 찾고 그 사이에가 뭐가 들어가 있는데 물어보면 전부 다 형용사 상당히 없고들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 이 문제가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의 문제구나. 이걸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1번. With the professor and internet connection speeds 밑줄이야. 이건 뭔 문제가 되지?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 쪽 문제가 돼. 뭔 문제가 된다고?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 with가 전치사고, 그 다음에 processor and internet connection speed가 목적어야. 프로세서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속도가 목적어라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로 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봐. 속도가 2배가 되다야, 속도를 2배가 되다야. 속도가 2배가 되다. 능동이니까 뭘 써야 돼? 더블링이라고 하는 ing를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The cinchona tree. cinchona 나무라고 하는 것은 속해 있는데 belongs to. 여기에 belong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 이야기해봐. 첫 번째, 얘는 소유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진행형이 안 된다. 두 번째, 소유동사고 belong이라는 동사가 원래 뜻이 소유하다가 아니라 소유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동사를 딱 보는 순간 belong은 수동태 안 돼. 두 번째 뭐가 안 돼? 진행형도 안 돼. 그러면은 이 나무는 속해 있는데 상록수과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이 나왔을 때 패밀리는 가족이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과, 종속, 과목 했었을 때 그때 과라고 해. 그래서 상록수과에 속해 있습니다. Unlike 달리, 대부분의 상록수들과는 달리 걔네들은 또 has very fragrant flowers 가지고 있는데 매우 향기나는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은 아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뭘 도움을 줄 수 있어? 밑줄에게 밑줄이 to be cheerful 그러면은 즐거워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봤더니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 형용사 이야기다 이 말이야. 어쨌든 분사의 품사는 뭐라고? 형용사. 분사의 품사가 형용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합쳐져 갖고 뭘로 쓰인다고? 형용사 people이란 말로 쓰인다고. 대부분이 형용사 people, 즉 뭐뭐하는 사람들, 복수 보통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하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쓰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그 꽃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디프레스 시킨 사람이야? 디프레스 당한 사람이야? 디프레스 당한 사람이야. 우울하게 된 사람이라고.
원래 depressive는 무슨 뜻이야? 감정 관련 동사니까 우울하게 하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울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수동 형태로 뭘 써야 돼? PP 형태로 the depressed라고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이해했지? 네. 자, 43번. 지금 엄청난 양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복습까지 잘 해놔야 돼. 43번. 이제 요 뒤에부터 이제 오늘부터 나가기 시작하겠지만, 명사편은 뭐 여기 책에 나오지도 않고, 천예문책에도 자세히 써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나마 명인영어 책은 이거는 이제 뭐 고교 과정을 초월하는 내용으로 다 명사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쩌다 나올까 말까 하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는 요거 문제 끝나고 나면 일사체로 슉 나가버릴 거야.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 며칠 남았지? 오늘부로 해서? 한 13일, 14일밖에 안 남았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 여기까지, 오늘 한 것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만 다 알고 있으면 그 문법 문제 틀릴 건 없어. 수능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틀릴 건 별로 없더라.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나 far to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push and shove just to get on a few of those roads라고 써있지. 그러면은 뭐 한다는 것이야? 푸시한대. 그러면은 뭐 한다고? 민대. 그리고 쇼브한대. 그러면은 뭐 한다는 것이야?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개돈 차지하기 위해서 a few of those road. 그 길 가운데서 몇 개만 차지하기 위해서 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while이네? 얘가 뭐지? 접속사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필요해?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주어가 안 보이네? 그럼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야. 전체 문장의 주로 갖고 와봐. 사람들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비오노타가 맞아. 아니면 사람들을 나머지 것들을 대부분 비오노타가 맞아. 사람들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비워놓은 채로 라는 뜻이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그래서 ing 리뷰는 써놓고 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I just loved and blessed all my customers. 나는 단지 사랑하고 축복을 보냅니다. 내 모든 고객들에게. 나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 또 더 플러스 형용사 구문이네. 더 플러스 분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를 갖다 찾아보자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지? 더 플러스 형용사 다음에 명사네. 그러면 이걸 꾸며주고 있네. 얘를 꾸며주는 표현이야. 그럼 어떤 사람을 나가 또 사랑해? 뒤에 봤더니 만족하는 고객들 뿐만 아니라 컴플레인이 무슨 뜻이야? 불평하다. 얘가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 뒤에 나와 있는 누구지? man을 꾸며주고 있네. man.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야? 사람들을 불평하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지. 그러니까 complained가 아니라 뭘 써야 돼? complaining 이라고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만약에 분사편의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사실은 분사를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동사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다시 말해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단어 뜻을 빨리빨리 다 잘 제대로 외워놔야 돼. 지금 단어를 외울 때도 동사편은 특히 조심해야 돼.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별로 구별해서 잘 외워놔야 돼. 알겠지? 응. 너 지금 뜻 하나씩만 외우고 있지? 그지? 뜻 하나씩만 외우면 이번에 고3 올라간 아이들은 수능 특강 보면 뒤집어질걸? 너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닌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1번 뜻으로 나온 말 말고 4번이나 5번 뜻으로 나온 단어 뜻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꽤 많아 이번에 수능 특강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EBS의 특징이 품사 파괴였었는데, 우리가 원래 명사로 알고 있는 게 동사로 쓰이거나 동사로 알고 있는 게 명사로 쓰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EBS 책이었었는데 이번 나온 책을 봤더니 이건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이 아닌 뜻으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뜻으로 나오기 꽤 많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주의해서 일러줄 테니까 그런 것들 표시해놔야 돼 나중에. 자, 45번.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은 오늘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biological characteristics,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물학적인 특질들은 가장 잘 들어맞는, 그들의 환경에 가장 잘 들어맞는 생물학적 특질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가 나왔네. 뭐가 필요하지?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주가 빠졌어. 그럼 무슨 구문? 분사 구문. 그러면 인류학자들이 의존하면서 where they lived, 어디에 그들이 사는지에 의존하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뭐다? 분사 구문이다.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어지니까 의미가 통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야. 물론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건 아니야. 그렇지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의미상 뭐뭐 하면서라는 말로 쓰이는 것은 누구다? 분사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집어넣는 게 맞다 이 말이야. 분사가 해석되어지는 5가지 방법 빨리 이야기해봐. 첫 번째 뭐뭐 할 때, 두 번째 뭐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만약 뭐뭐 한다면 네 번째 비록 뭐뭐일지라도 다섯 번째 뭐뭐 하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분사구문의 의미라고. 알겠지? 네. 자 46번 어느 날 He was in a very good humor.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컴마 찍고 포가 나온 다음에 조동사 나왔을 때는 등위 접속사 for라고 해. 왜냐하면이란 뜻이라고. 왜냐하면 그가 made a mirror.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위로 올려놓고 보자. with the power. 근데 어떤 거울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이냐? 봤더니 of causing. 유발하는 all that. 그 모든 것인데 that was good.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전부 다를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When it was reflected. 그것이 반사가 되어졌었을 때. In the mirror. 거울에 반사가 되어졌었을 때. To look poor and mean.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해서? 근데 거울에 반사를 시켰을 때 그 말이지. To look poor and mean. poor는 뭐야? 그러면은 빈약하게 보이고 그리고 mean 그러면은 비참하게 보이는 것들을 거울에 반사를 시켰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 좋고 아름답게 다시 잘못됐다. 여기 있어. 문장 분석을 다시 잘못했네. 가자 다시. 어느 날 그는 기분 좋았대. 근데 기분이 좋은 상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었기 때문인데 거울을. with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는 거울이야. 어떤 힘이냐는 유발하는 힘이야.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있네. 됐지? cause가 무슨 뜻이야? 유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cause는 하게 하다라는 의미니까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 그럼 cause의 목적어가 뭐냐면 모든 게 얘가 목적어야. 전부 다인데 근데 그 전부 다는 어떤 것들이냐면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를. 근데 걔네들이 뭐 했을 때 이제 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야. when 걔네가 reflected 반사가 되어졌는데 거울에 반사가 되어졌었을 때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유발하기를 보이도록 유발한. 그지? 어떻게 보이도록? 빈약하고 비열하게 보이도록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지? 네. cause의 목적으로 뭐가 나왔다? all이 등장했다. all을 꾸며주는 표현으로 관계대명사 that was good and beautiful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when it was reflected in the mirror는 부사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빼고 봐버려도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cause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다? 투부정사가 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에 비천해 보이고 비열하게 보이도록 유발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and that 그리고 자 which was good for nothing and looked ugly 그러면은 자 그것인데 뭐냐면 대시 여기선 주어겠지? 그것은 good for nothing 그러면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리고 looked 또 보이기에 ugly 추하게 보이는 그것은 was shown 보여졌는데 자 in ugliness 추함 속에서 어떻게 보여졌다는 것이야. 그것이 여기서 꾸며주고 있는 것은 누구지? 대시야 that. that을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 that 그것은 그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good for nothing 아무 쓸모없고 and 그리고 그것은 보이기에 추하게 보이는 그것은 was shown 보여지기를 그것이 지가 확대시킨 것으로 보여줬어? 확대되어진 것으로 보여줬어? 확대되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 속에서? 그러면은 추함 속에서 확대되어지도록 보였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가 그것이 확대시킨 게 아니라 확대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능동이나 수동이다? 수동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됐지? 응. 이게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질문인데 이걸 해석을 못해서 굉장히 틀려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없는 거 다 빼보자. 필수 없구만 챙겨준다. 빼. 부사니까 빼버리자. one day. 빼버리고 자 he was in a very good humor. 포 다음에 he had made a mirror. 빼. with power. 힘을 가지고 있는. 뺄 필요는 없겠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힘이냐? 유발하는. 요것을 다 빼봐. 싹 빼버리면 유발하는데 모든 것들이 to look poor. 그러면은 비천하게 보이면서 비열하게 보이도록 유발하는. and 그리고 빼. 그것은 was shown. 보여지기를 확대돼서 보였는데
추함 속에서 확대되어서 보였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and 다음에 주어는 뭐야? that이 주어인데, 근데 이 that은 뭘 의미하는 표현이야? 거울을 갖고 있는 표현이야. 거울. 네? 그래서 그 거울은 자 쓸모없고 그리고 추하게 보이는 것들은 그 거울에 was shown 보여지기를 지가 그것이 확대시킨 게 아니고 확대되어지도록 보이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했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7번. When my son was 4, 내 아들이 4살이었을 때 there is냐 there were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를 보면 되는데 뒤에 주어가 times 복수니까 was가 아니라 were를 쓰는 게 맞구나.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자 tel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tell은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다? 4형식 아니면 5형식이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야. 그래서 tell은 그 아들한테 하게 한 거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가 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면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온다. 맞아 틀려? 맞지? 아들한테 하라고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이야기했는데 no, 싫어요. I'd look at him. 그러면은 나는 look at him in amazement. 그러고 나면 나는 그를 갖다가 놀라움 속에서 보곤 했었습니다. 이 말이지. I'd에서는 이 드가 누구의 약자니까? would의 약자니까.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look이 나왔지. 근데 in amazement, 놀라움 속에서 그를 쳐다보곤 했었습니다. admiring, 감탄하면서 그의 용기에. 그리고 나서 그의 boldness, 대단함에 amusing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라는 뜻인데 amuse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감정 관련 동사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야? amuse가 즐겁다가 아니라 즐겁게 하다 라는 뜻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타동사라고. 얘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건 누구냐면 분사구문이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인 I야. 그러면 내가 놀랍게 한 거야, 놀랍게 된 거야. 내가 다시 amuse니까 내가 즐겁게 한 거야, 즐겁게 된 거야. 즐겁게 된 거지. 뭐에 의해서? 그의 담대함, 내지는 대단함에 즐겁게 되면서니까 amusing이 아니라 뭘 써야 돼? amused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를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내가 즐겁게 한 게 아니라 그의 대단함에 즐거워하면서 즐겁게 하다를 갖다가 이용해서 즐거워했다. 즐겁게 만들다를 이용해서 즐겁게 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슨 태를 써야 된다고? 수동 형태. 그래서 과거분사를 써야지 맞다라는 얘기야. 48번. As a lawyer, 변호사로서 for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의 변호사로서 나는 종종 조사를 합니다. The medical histories, 의료 진료의 기록들을, 사람들의 기록들을 갖다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송에 그들이 포함시킨 거야? 포함되어진 사람들이야? 소송에 연루되어진, 즉 포함되어진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조사를 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involving이냐 involved냐가 꾸며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꾸며주는 표현이고 사람들이 그들이 포함시킨 게 아니라 소송인 당사자들은 포함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지 맞다? PP 형태를 써야지 맞다 라는 이야기야. 자, 이건 뭐냐면 분사가 맞냐 아니면 부정사가 맞냐의 문제야. 어떻게 푼다 했었지? 이거 잠깐 언급했었지? 해석으로 풀면 돼.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사는 무슨 뜻이고 때문에 만약 뭐뭐 한다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면서 이 5가지의 뜻이고. 그럼 해석을 해보자. More about these two types of books. 이 2가지 형태의 책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캐시는 felt, 느꼈는데 매우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쓸 수 있는데 훌륭한 리포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느꼈대. 해석을 해보면 캐시가 자기가 훌륭한 보고서를 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 2가지 종류의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느낀 거야. 그럼 의미상 뭐가 들어간다고? 뭐뭐이기 때문에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때문에라고 해석되어지는 건 투부정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니까 뭘 쓰는 게 맞아? having learned라고 하는 분사를 쓰는 게 맞는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야.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뭘로 문제를 풀으라고? 해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다. When 다음에 about his strange ability, 그의 이상한 능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가 답이라면 asking이고 질문을 받았을 때가 답이라면 asked를 답으로 써야 되겠지. 쿠다벅스는 이야기했는데 그는 보았는데 with his mind's eye, 그의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은 뒷문장 주어인 쿠다벅스가 지가 뭐 한다는 거야?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지가 질문한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라는 뜻이라고. 그럼 접속사는 있는데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분사구문이고 뒷문장 주어를 앞문장 주어로 가져와서 얘기를 해봤더니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뭘로 써야지 맞다? PP 형태로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asked 답으로 써야지 맞는 표현이겠다.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뭐가 끝난 거야? 이제 동사편 이야기는 다 끝난 거야. 동사편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보자. 이렇게 했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목차를 봐봐. 주어 동사까지 진행이 돼서 왔는데 첫 번째 봤던 것은 주어 동사 사이에 껴져 있는 거. 이 둘의 뭘 배웠냐면 수의 일치를 공부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공부했냐면 동사의 종류 해가지고 25가지 동사의 종류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시제. 네 번째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태. 다섯 번째 동사를 도와줘서 동사의 의미를 풍요롭게 더해주는 조동사. 여섯 번째 조동사를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법인 가정법.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쓰이는 게 누구라고? 준동사.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여기까지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동사편에 해당이 되어지는 문법사항은 다 끝났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여기로 넘어가면 돼. 주어로 쓸 수 있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사편의 문법사항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이야기야. 명사편 문법사항은 우리 책을 한번 펴봐. 어디서부터냐면 명사편은 책에서 몇 페이지지? 명인영어 책에서는 157페이지야. 157페이지. 일단 설명은 해주겠는데 설명 중에 너네들이 반드시 보고 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포인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의 사항들만 암기하면 명사편 어렵진 않아. 포인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자, 먼저 가보자. 명사편에 가서는 일단 명사라고 하는 품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름 명자 그 다음에 말사자이기 때문에 사물의 이름을 칭하는 명사를 사물의 이름을 칭하는 품사를 명사라고 불러줘.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명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셀 수 있냐 없냐로 분류를 해.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로 구별을 한다 이 말이야. 요걸 갖다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산 세는 게 그래서 가산명사 가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불가산명사 이렇게 나온 책들도 있어. 그러니까 가산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 영어로는 CN countable none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uncountable non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명사를 구별할 때는 얘네들 그 구별 기준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로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이유는 실익이 있으니까 구별을 하겠지. 어떤 만한 이익이 있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나 언이 붙을 수 있고 단수일 때 붙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복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야.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일 때는 그 명사 앞에 어나 언을 갖다 붙이고 복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가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일 때 앞에다가 부정관사인 어나 언을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셀 수 없으니까 아예 복수형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 구별의 실익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별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문법상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명사인 보통명사 그 다음에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인 집합명사 얘네들 두 가지는 셀 수 있는 명사 파트에 집어넣어 놓고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물질을 나타내는 물질명사 두 번째 셀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명사 무슨 명사? 추상명사 세 번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사 무슨 명사? 고유명사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하더라. 이게 일반적인 영어 문법의 내용이야. 그래서 명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는 거지. 보통명사는 일반적인 명사 집합명사는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 물질명사는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는 있는데 셀 수 없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지? 물이야, 물. 우리가 물을 만져서 아 시원하다 뜨겁다 느낄 수는 있지만 물 한 개, 물 2개 이런 말 써 안 써? 안 써.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는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정직, 신용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에 속하는 것들이고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것들, 해, 달 이런 것들을 고유명사라고 불러주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이게 원래 구별 기준이라고 해.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의 구별 기준. 근데 이걸 명확하게 지켜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돼.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는 분명히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얘네들을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오해 바꿔서 써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보통 명사화 시켜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셀 수 있는 보통 명사를 셀 수 없는 추상 명사화 시켜서 써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법칙이라고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고?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고. 자, 예를 들어서 물질 명사의 보통 명사화의 예문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봐봐. 대열아, 이때 many waters in this store. 이 문장이야. 자, 여기서 예를 잘 봐봐. waters라고 선생님 지금 써놓고 있어. 근데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왜냐하면 이 가게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물이라고 하는 명사는 대표적인 뭐라고? 물질 명사라고. 그러니까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있어. 근데 맞대. 왜? 야, 여기서 물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로서의 물이 아니야. 물의 종류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다시 말해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 가게에는 많은 물이 있어요. 여기서 이 물은 뭐냐면 석수, 샘물, 가야수, 에비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물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그럼 할 말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해석만 달리 해주면 돼.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지? 다시 또 추상명사를 보통명사화 시켜볼게. He is a success in art. 자, success가 무슨 뜻이지? 성공. 너가 성공 셀 수 있어? 성공이란 말을 셀 수 있냐고. 셀 수 없잖아. 근데 지금 그 앞에다 뭘 갖다 붙여놓고 있어? 어를 갖다 붙여놓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것은 해석할 때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는 예술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워버리면 돼. 분명히 success 자체는 성공이란 뜻의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서 앞에다 어나 언을 갖다 붙일 수 없는데, 이렇게 어를 갖다 붙여갖고 셀 수 있는 명사화 시켰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100% 셀 수 없는 명사가 아니라고.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석만 다르게 해주면 된다고. 해석만. 자, 또 봐봐. 고유명사를 보통명사화 시켜볼게. He is an Edison. 뭔 뜻이야? 그가 에디슨이에요 라는 뜻이 아니야.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은 전 세계에 지금까지 몇 명밖에 없었어? 한 명밖에 없었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 그 사람을? 셀만한 가치도 없고 셀만한 이유도 없는 거지. 근데 he is an Edison이라고 써버렸으면 여기다가 어나 언을 갖다 붙였으면 셀 수 있는 명사화 시켰다는 이야기고,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는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해석만 달리하면 되지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써버렸다.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써버렸다는 것은 단수일 때 앞에다가 어나 언을 갖다 붙이고 복수일 때 복수명사로 써버렸다. 그 다음에 보통명사를 추상명사화 시키는 것도 한번 봐줄게. 이쪽 부분 보통명사를 추상명사화 시켰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처음 튀어나올 때면 어떻게 튀어나온다고? 어 플러스 명사로 튀어나왔다가 그 명사가 다시 나올 때 더 플러스 명사 다시 나올 때 더 플러스 명사로 튀어나온다 했었는데 봐봐. I felt the mother rise in my heart. 이런 표현을 봐봐. 나는 느꼈는데, 지금 분명히 엄마가 처음 튀어나오는데 처음 튀어나온 명사 앞에 뭘 갖다 붙여놨어? 덜을 갖다 붙여놔버렸다고. 이건 셀 수 있는 보통 명사를 무슨 명사화 시킨 거다? 추상 명사화 시킨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때는 나는 엄마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내 심장에서.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느꼈는데 추상명사로 해석을 해야 돼. 뭘 느꼈어? 모성애가 발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보통명사도 셀 수 없는 무슨 명사가 시킬 수 있다? 추상명사가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주냐면 유식한 말로 불러줄게. 이걸 명사의 전용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뭐라 표현한다고? 명사의 전용. 명사를 전환시켜서, 저 전자는 전환시킬 전자, 용은 사용하다 할 때 용자야. 명사를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화 시킬 수도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화 시켜서 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딱 구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해석만 달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전용 파트만 좀 보면서 넘어가 보자. 어디를 한번 봐보냐면 선생님이 지금 불러준 것들 잘 봐봐. 자, 어디냐면 159페이지 봐봐. 159페이지. 159페이지에 고유명사의 보통명사와 동그라미 쳐놔봐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추상명사에서 쌍괄호 1번의 추상명사의 보통명사적 의미 동그라미 쳐놔봐봐. 160페이지 포인트 위쪽에 추상명사의 보통명사적 의미. 그 다음에 162페이지 봐봐. 162페이지 제일 위에 포인트에 보통명사의 추상명사와 동그라미 쳐봐. 어딘지 알겠지? 162페이지 제일 위에. 164페이지 넘어가봐.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물질명사의 보통명사적 의미 나왔지? 거기 또 동그라미 쳐놔봐봐. 이런 식으로 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으라는 데 있지? 몇 개지 몇 개? 4개. 이 네 부분은 해석만 잘, 밑에 선생님이 책 쓰면서 혹시라도 모를까봐 해석을 다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만 잘 봐. 해석만. 해석만 잘 보고, 아, 얘 분명히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를 시켰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한번 봐볼까 같이? 159페이지 봐봐. 다 불러주기는 그렇고. 자, 1번 봐봐. 159페이지 포인트에 1번 동그라미. Newton cannot become a Shakespeare at all.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어를 갖다 붙였단 말이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피어가 아니라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는 섹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됐죠? 네. 2번 동그라미 봐봐. Mr. Miller came to see you yesterday. 유명하지도 않은 놈 앞에다가 어를 갖다 붙였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이란 뜻이라고. 어떤 밀러 씨라는 분께서 came to see you. 당신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앞에 어를 갖다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면 그 사람과 같은 누구란 뜻이고, 유명하지도 않은 놈 앞에다가 어를 갖다 붙였다? 그럼 어떤? 이란 말로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장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 거야 지금 수능에서는. 세 번째 보면, 자, I saw the film. 나는 영화를 보았는데 The of the Roses last Monday, last month 이렇게 나왔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분명히 사람은 뭐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인데, 사람 이름 앞에다가 더를 갖다 붙였어. 그리고 거기다가 복수 형태까지 만들었어. 그럼 이것은 김씨 가족 내지는 김씨 부부란 뜻이야. 다시, 사람 이름에다가 앞에 정관사 덜을 갖다 붙이고 뒤에다가 S 형태를 썼다. 이때 무슨 뜻이라고? 김씨 가족이란 뜻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 뭐라고? 김씨 부부란 뜻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4번도 해석해보자. The gallery has a millet and several loadings 라고 쓰여있지. 지금 화가 이름들이 나와있어. 이랬을 때 그 전시관은, 그 갤러리는, 자, 한 명의 밀러와 그 다음에 로댕 여러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밀러 작품 하나와 로댕 작품 여러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작품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를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진다는 뜻이라고. 이해했죠? 네. 오케이. 160페이지 봐봐. 자, he has had many odd experiences. 분명히 experience는 경험이기 때문에 추상명사에서 셀 수 없는 표현인데, odd experiences, 이상한 경험들이라고 했다면 개체화시킨 표현이다 이 말이야. 이상한 몇 번의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체화시킨 표현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보통명사화시켜서 쓴 것이다. 그 밑에 Your play was a great success. 너의 연극은 굉장한 성공작이다.
여기서는 성공자가 아니라 주어가 연극이기 때문에 성공작품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he was an ambitious youth. youth는 원래 젊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추상명사인데 여기서는 on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명사 취급을 해서 젊은이 란 말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야. 그는 야심찬 젊은이입니다 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Mrs. Fuller has a deep knowledge of history 라고 쓰여있지. 그러면 퓨러 씨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어를 갖다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개체화시켜서 이야기하겠다. 다른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이 분야의 지식이라고 한정시켜서 개체화시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해석만 좀 달리면 돼. 그 다음에 162페이지 포인트. When one is reduced to poverty, 사람이 가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 The beggar will come out. beggar는 지금 분명히 거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보통명사인데 근데 아직까지 거지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를 처음 등장시키면서 처음부터 뭘 붙이고 튀어나왔다? 덜을 붙이고 튀어나왔다. 이건 보통명사를 뭘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추상명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거지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거지 근성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야. 알았지? 그래, 해석만 좀 조심하면 돼. 물론 시험에 안 나온다 했었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것은 통역할 때 필요한 것이지 니네들이 보는 시험에서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고.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영어에서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의 개념이 절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다시 넘어가 봐봐. 어디냐면은 165페이지에 This is a very good wine. 이것은 굉장히 좋은 종류의 와인이야 라는 식의 표현이라고. 즉 와인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와인의 메이커를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와인 앞에 어를 갖다 붙인 것이고, He picked up a stone. 일반적으로 돌 그러면은 석재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이 건물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돌은 셀 수 없는 명사야. 근데 a stone이라고 써버렸으면 돌멩이 하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즉 개체적 개념은 하나씩으로 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셀 수 없다는 게 말이야. 세는 게 불가능해서 셀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세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용실 갔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줬어. 근데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미용사가 지금까지 2,400개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 말 해야 안 해? 안 하지. 셀라고 맘먹으면 셀 수 있다니까. 근데 세는 것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셀 수 없는 면서 취급하는 게 있다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너가 머리를 자르다 했었을 때 머리카락 자르다 어떻게 하지? 컷 헤어야, 컷 헤어스야. 컷 헤어라고. 컷 헤어스라고 쓰지 않는다고. 지금 머리카락은 셀 수는 있겠지만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것이다. 쌀! 셀라면 세지. 옛날에 방위 새끼 하나가 조립봉을 셌단 말이야. 그거 알아? 인터넷 초창기 때 방위 받고 있는 애 하나가 방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조립봉을 갖다 갖고 와가지고 조립봉 하나에 몇 개의 알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 센 거야. 할 일 없는 새끼들은 셀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세지 않지. 쌀 사러 가가지고 쌀 2,300개 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쌀도 셀라면 셀 수 있겠지만 세기 귀찮으니까 안 세는 명사 취급한다고. 즉 못 세는 명사로 취급한다고. 근데 plug out white hair야 white hairs야. 이건 토익 문제야. plug out white hair가 맞냐 white hairs가 맞냐 이게 토익 문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수능에는 명사표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자고. 토익에서는 명사 졸라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토익 공부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부터 미리 하는 게 좋다고. 상대적 개념이야. 플러그 아웃은 뽑다라는 뜻이야. 하얀색 머리카락을 뽑다. 즉 흰머리 뽑다란 말이 있었을 때 흰머리는 뽑으면서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셀 수 있지. 이때는 헤어가 아니라 헤어스를 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무조건. 이해됐어? 지금 뭔 말인지? 그래서 상대적 개념으로 명사를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고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165페이지의 제일 마지막도 봐봐. 개별적인 사건인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명사 취급한다 이 말이지. There was a big fire in the hotel last night 이렇게 쓰여 있어. 원래 fire는 무슨 뜻이야? 불이란 뜻이야. 불. 근데 a fire 그러면 화재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화재. 그러니까 있었는데 a big fire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시 이제 선생님 쳐다봐봐. 지금 우리가 명사에 오늘 첫 번째 진도 나갔고 내일이면 명사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단어씩 끝나는 단원들이야.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하루에 한 챕터씩 딱딱딱 끝나버리는 간단한 단원들인데 생각을 해보자. 다시 정리해봐. 명사표 오늘 처음 들어가는데 명사의 종류 몇 개 있다고? 5개.
첫 번째 대분류는 뭐라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 뭐가 들어간다? 보통명사, 집합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셀 수 없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를 무슨 명사화 시킬 수 있다? 보통명사화 시켜서 쓸 수 있다. 보통명사를 뭘로 만들 수 있다? 추상명사화 시켜서 쓸 수 있다. 이것을 갖다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준다? 명사의 전용이라 불러준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지금. 명사의 전용이 전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무슨 명사지? 집합명사지 지금. 왜냐하면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보통명사화 시켜서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보통명사는 쓸 수 없는 추상명사화 시켜서 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집합명사는 명사의 전용 부분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집합명사는 종류별로 싹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핵심이 뭐라고? 집합명사를 종류별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집합명사 편의 이야기 들어갈 건데 내일 집합명사 종류 다 이야기하고 그나마 명사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하고 내일 명사편을 끝낸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뭐 여기까지.